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최근 말이 트였어요. 서툴지만 귀여운 목소리로 엄마, 아빠, 할머니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역지사지 당한 시어머니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사연 보냈어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라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우리 둘이 부부가 되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내가 친구들 만나서 들었는데 세상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용돈을 그렇게 잘 준다더라. 내 친구는 복 받았지.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리 효도하니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효도 좀 해라. 나중에 나 죽으면 그때 가서 용돈 줄 거냐? 아이, 갑자기 왜 그래? 누가 보면 우리가 용돈 하나도 안 주는 줄 알겠네. 생신 때나 명절 때 수시로 얼마씩 드리잖아. 그건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엄마 없었으면 넌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녀석아. 그러니까 엄마 생일 때 감사한 마음으로 용돈 줘야지. 명절은 사람 입이 몇이냐. 그 많은 음식 준비하라 고생하니까 줘야 하는 거고. 명절 음식은 뭐 엄마 혼자 하나? 죄다 우리 와이프한테 시키면서. 아,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답답해서 죽지 죽어. 알겠어. 다음에 용돈 드릴 때는 조금 더 챙겨 드릴게. 그럼 됐지?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엄마 말을 못 알아들어? 그건 당연히 줘야 하는 거니까 넉넉히 챙겨주는 거고. 내 말은 매달 얼마씩 별도로 용돈 줘야 한다 이거야. 뭐? 매달 용돈을 달라고? 아니, 엄마가 용돈이 뭐가 필요해? 아버지 연금 나오잖아. 따로 노후자금으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걸로 충분하면서. 아이, 그게 내 돈이야? 매달 돈이 나오면 뭐해? 네 아빠가 나한테 주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 뭐 하라고. 엄마도 밖에서 누구 만나면 돈 좀 써야지. 맨날 얻어먹기만 하랴? 체면 떨어지게. 그게 결혼 전에는 매달 얼마씩 용돈 줘서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뒷전이네.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으니 매달 얼마씩 용돈 좀 줘. 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시어머니는 툭하면 남편과 제게 용돈 타령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며 저희 부부를 들들 볶았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난감해했고 저 역시 생각지 못한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저는 양쪽 부모님께 공평히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만 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용돈 드리는 거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매달 얼마씩 조금이라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리 말씀하시는데 매번 그냥 넘기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안 그래도 나도 계속 신경 쓰였어. 근데 어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자기 의견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엄마 용돈 드리는 거 정말 괜찮겠어?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이왕 용돈 드리는 거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도 드리자.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어머님하고 우리 엄마한테 매달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면 될 것 같아.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집에 용돈 드리면 좋지 뭐. 그래, 그러자. 공평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장모님께도 드리는 게 맞지. 남편과 저는 예전에 한 약속대로 공평하게 매달 얼마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뭐하러 그러냐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효도하는 자식에게 복이 올 거라며 덩실덩실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마다 작지만 조금씩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정에도 없던 임신을 덜컥 해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기뻐하시며 좋아하셨어요. 내가 드디어 할머니가 된다고?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정말 축하해. 내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아 죽겠는데 우리 딸은 오죽할까? 앞으로 뱃속에 애도 있으니까 몸조리 잘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알겠지? 그리고 이제 매달 용돈 안 줘도 돼. 차라리 그 돈으로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사 먹어. 헤이, 아니야. 어떻게 드리던 용돈을 안 드려? 우리 여유 되니까 괜찮아.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할 따름이지. 엄마는 노후 자금도 있고 네 아빠가 아직 일하고 있으니 용돈 받을 필요 없는데. 괜히 김서방하고 네가 힘들게 번 돈 축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계속 미안하기만 하고. 친정엄마는 그 누구보다 임신을 축하해 주셨지만 매달 용돈 받는 것을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우리 앞날을 생각해 주시니 시어머니와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 줄 아세요? 뭐 임신?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이야? 너희 돈 좀 모으고 임신 계획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 이 나이에 벌써 할머니가 뭐야? 내 친구 중에 나만 손주 없어서 젊은 기분이라 좋았는데 아유, 이제 나이 먹은 게 확 실감나네. 그 흔한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습니다. 황당한 건 친구 중 유일하게 손주가 없던 어머니는 드디어 할머니 대열에 합류한 거냐며 싫은 티를 내셨어요.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임신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잖아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께 축하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뭐라 했지만 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돈 이야기도 함께 하셨어요. 혹시라도 너희 임신해서 앞으로 들어갈 돈 많아진다고 나한테 주는 용돈 줄일 생각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임신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매달 받는 용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축하한다는 말은 일절 없었으니까요. 참다가 서운한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어머니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엄마 성격이 원래 저렇다며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어머니 성격을 알게 되니 그런 거보다 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할 때 태어난 아기를 보러 양가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자꾸 귀여울 수 있을까? 내 딸이 엄마가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참, 우리 딸 몸은 좀 어떠니?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여자는 애 낳고 이때 몸조리를 잘해야 해. 밥은 좀 잘 챙겨 먹고 있니? 친정엄마는 태어난 아기를 보며 행복해 하시다가도 딸의 몸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또 달랐습니다. 친정엄마와 확연히 비교되더라고요. 조리한답시고 오래 누워있는 게 좋은 거 아니다.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 다 회복된 거니까 대강 괜찮다 싶으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괜히 여기 있으면 돈이나 많이 축내게 되지 뭐. 임신 축하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도 수고했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제 생각과는 다른 말들만 늘어놓으셨어요. 이쯤 되니 어머니는 원래 이런 분이시구나 싶었습니다. 좋은 말을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조리원 비용 비싸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머니 말씀 들으니 오기로라도 더 쉬고 퇴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2주 넘게 쉬다가 퇴원하고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초보 엄마의 삶에 차츰 적응하던 중 회사 복직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어쩌면 좋을지 함께 상의했어요. 자기야, 나 이제 곧 회사 복직해야 하는데 어쩌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베이비시터 구해볼까? 아, 그래도 되는데. 솔직히 난 다른 사람 잘 못 믿겠어. 그냥 자기가 육아휴직 조금 더 쓰면 안 돼? 아직 애도 어리고 엄마 역할이 중요하잖아.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 역시 어린 아기를 두고 다시 복직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아기를 위한 일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러고야 싶지. 그런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출산 전에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그거 내가 마무리해야 해. 내가 기획한 거라 나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나도 내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회사에서도 내가 해주길 바라고 있고 이 프로젝트 잘 마무리되면 내 능력 인정받는 건데 나중에 승진에도 도움되잖아. 그런 기회가 흔치 않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자기 말대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복직해야지. 그런데 모르는 사람 믿고 아기를 맡기기 좀 망설여지네.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한번 부탁드려볼까? 뭐? 어머니? 그래, 어차피 우리 매달 용돈 드리고 있잖아. 거기서 조금 더 챙겨드린다고 하고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드려보자. 괜히 부탁드렸다가 어머니 화내실 것 같은데 우리 애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돼서 늙는 것 같다고 싫어하셨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손주인데 설마 그러시겠어? 괜찮을 거야. 잘 말씀드려보자.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손주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며 한번 부탁드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기와 함께 시댁에 방문해서 어머님과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던 남편이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밥 먹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오랜만에 웬일로 찾아왔나 했더니만 이런 꿍꿍이가 있었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이 나이에 애 똥기저귀 갈면서 여기저기 몸상하면 좋겠니? 어쩜 아들이라는 게 엄마 건강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지 원. 아이,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친할머니로서 손주 좀 봐주실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뭐 우리가 그냥 공짜로 봐달래? 매달 용돈 드리는 금액에서 더 챙겨드리는 건데? 꼭 내가 뭘 해줘야지 용돈을 올려주냐? 다른 자식들은 그저 건강히만 살아계시라고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더라. 이놈 새끼가 그냥 엄마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 혹시 네가 우리 아들 꼬셨냐? 이 늙은 시어머니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저희는 그저 어머니께서 해주신다면 감사하죠. 하지만 힘드시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 구해야죠, 뭐. 아니, 너는 회사를 꼭 복직해야겠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애까지 팽개쳐서는. 하여간 내가 애 봐줄 거란 기대는 절대 하지 말아라. 나는 늙어서 손주 뒤나 졸졸 쫓아다니는 짓거리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예상대로 어머니께서는 절대 애를 돌봐줄 수 없다며 난리치셨어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우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곧 있으면 복직하잖아. 얼른 베이비시터 구해야지. 좀 알아봤어? 안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 뭔데?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 평판 좋은 업체랑 맘카페에서 얻은 정보를 몇 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네. 거기다 우리는 야근도 자주 하잖아.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클 것 같아.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
우리 양쪽 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 있잖아. 그걸 줄이던가 없애는 식으로 해서 차라리 베이비시터 월급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문제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어. 에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라는데 우리 엄마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 말씀드려 볼게. 남편은 자신이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어느 정도 어머님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말이죠. 역시나 어머니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온갖 짜증을 다 내셨기 때문이죠. 너 정말 그놈의 복직 진짜 할 거야? 아니, 애 낳은 지 이제 3달 지났는데 복직은 뭔 놈의 복직이야?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애 봐줄 사람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해야지. 뭔 고집이 그리 많아? 어머니, 저도 마음 같아서는 육아휴직 더 쓰고 싶지만 회사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요. 저한테도 좋은 기회라 할 수 없이 복직해야 할 것 같아요. 아기한테는 저보다 더 능숙한 베이비시터 구해서 돌보게 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께서 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부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이, 누가 아이 걱정한대? 애야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지. 그런데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쳐. 하지만 용돈은 아니지. 왜 매달 주는 용돈을 앞으로 못 주겠다는 거야? 너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줬다 안 주는 게 어디 있냐? 어린아기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걸로 난리치시는 게 아니라 역시나 용돈 못 준다고 하니 그걸로 난리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어머니, 그이한테 들으셨겠지만 베이비시터 고용비가 만만치 않아요. 저희야 계속 용돈 드리고 싶죠. 하지만 서로 야근을 자주 하기도 해서 이것저것 따져보니 용돈 드리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용돈 끊겨서 속상하시겠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맡은 일만 마무리되면 다시 휴직계 쓸 계획이니까요. 집안의 어른이 이런 일로 저와 남편에게 온갖 짜증을 내니 참 황당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니 겨우겨우 어머니를 달래며 진정시켰고 나중에 다시 용돈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 나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친정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며 집에 놀러 오셨고 이때 시어머니 이야기를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게 아이를 대신 돌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기 돌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뭐? 엄마가? 그래.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아는 게 훨씬 낫지. 아기한테도 그렇고 너희 부부한테도 그렇고 말이야.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돌봐. 나이도 있으신데 힘들어서 안 돼. 괜히 무리해서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 그럼 큰일이지. 엄마가 무리 가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엄마한테 맡겨.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 요즘 아기 돌보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잘한다지만 우리 마음보다 더 크겠니? 너희 집에서 거리도 가깝고 엄마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괜찮겠어? 애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아이고 이거사. 엄마가 이것도 못할 것 같아? 적어도 너보다는 애 키워본 경험이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회사 다녀.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니?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뭐. 친정엄마의 말씀에 저는 큰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본인 딸이 힘들까봐 결국 나서서 도와주시는 거였으니까요.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날 밤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장모님께 얼마씩 드리자. 우리 어차피 매달 베이비시터한테 나갈 돈 생각했으니까
그 돈 드리자고. 여유되면 조금 더 얹어드리고.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나도 자기랑 같은 생각이었어. 베이비시터 대신 엄마가 우리 아기 돌봐주시는 거니까 매달 얼마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친정엄마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받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엄마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무사히 복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모처럼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가 아기를 돌봐준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모는 관심 가지며 남편에게 매달 얼마씩 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모한테 매달 얼마씩 주는데?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은데 여유 있는 게 아니라서 100만 원밖에 못 드리고 있어. 그 달마다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챙겨드리기도 하고. 뭐 100만 원?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모는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극대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꼴랑 애 하나 보는데 100만 원이나 줘? 너희 여유 없다고 내 용돈 끊더니 그거 다 순 거짓말이었냐? 꼴랑 애 하나라니. 엄마도 아기 키워봐서 알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젊었을 적에도 힘든 일인데 장모님은 그 연세에 고생하고 계시잖아. 온종일 애랑 씨름하면서 힘들게 지내시는데 100만 원이면 적게 드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엄마 용돈 이야기가 왜 나와? 힘들어봤자 그게 100만 원 받을 만큼 힘들겠냐?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너희들이 갑자기 용돈 끊어서 되게 서운했지만 어쩌겠어. 내 아들이 어려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른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리고 넘어가 준 거야. 그런데 인제 보니 이것들이 날 갖고 논 거야. 이놈의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 아내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지. 아무리 애가 제 엄마한테 100만 원 주자고 해도 네가 정신 차렸어야지. 그리고 너 친정엄마만 엄마야? 나도 네가 모셔야 하는 엄마야. 꼴 보기 싫은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언제는 양쪽 집안 부모님 모두 공평하게 한다고 하더니 왜 네 엄마한테만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이게 네가 말한 공평이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잔뜩 화만 내는 시모의 태도에 남편과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일로 공평을 운운하며 따지실 줄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저는 친정엄마와 어머니 두 분 모두 공평하게 모셨어요. 남편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하신 100만 원은 저희 엄마가 아이 돌봐주시니까 그 정도는 드려야 하는 거고요. 만일 어머님이 아이 봐주신다고 하셨으면 어머니께도 당연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그때 싫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분에 못 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니 반박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기 달인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번 튕겨본 거야. 친구들 말로 처음에 텁썩 다 들어주면 나중에 한도 끝도 없다고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하잖니? 그래서 한번 거절해 본 거지. 몇 번 더 부탁했으면 나도 마지못해서 아이 돌봐줬을 거다. 어쨌든 나 이거 인정 못해. 누구는 100만 원 받고 누구는 국물도 없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레절레 저었어요. 저 역시 그런 억지뿐인 말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본인에게도 1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난리쳤지만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화를 내며 저와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일로 한동안 어머님은 단단히 삐지셨고 남편 역시 기분이 팍 상해서 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언제는 뭐 연락하고 왔냐? 내 손주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오는 거지 뭐.
마음에도 없는 손주 타령이며 무작정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큰 짐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큰 가방은 뭐예요? 그거 내 짐이다. 네? 짐이요? 어머니 짐을 왜... 어머니 집 나오셨어요? 혹시 아버님하고 싸우기라도 하신 거예요? 싸우기는 뭘 싸워. 내가 여기 지내면서 우리 손주 돌봐주려고 온 거지. 사부인 안에 계시지? 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툭 쏟아내고 거침없이 엄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안고 토닥이시다가 시어머니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셨어요. 어머 사부인,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손주 보러 오셨어요? 네 사부인,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주 보러 왔습니다. 그나저나 애들한테 들었어요. 대신 애 돌봐주신다고. 저한테 부탁하면 될 걸 뭐하러 사부인께 이러는지 참. 앞으로는 제가 돌보면 되니까 사부인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네? 어머니께서 우리 애를 봐주신다고요? 그래. 왜? 내가 못할 것 같니? 사부인도 거뜬히 하시는 걸 나라고 못하겠어? 이래 보여도 내가 우리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키웠어. 너도 알잖아. 우리 아들이 어떤지. 그럼요. 우리 김서방 훌륭하게 잘 키우셨죠. 사부인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괜히 무리하시다가 병만 더 키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말 애 돌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이 나이 먹어도 아직 팔팔해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손주 잘 돌볼 테니까. 시어머니는 무작정 친정엄마 품에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빼서 안아들었어요. 엄마는 난감해하시다가 알겠다며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주말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리다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애를 돌본다고 그러냐며 어머니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단단히 벼르고 오셨는지 전혀 밀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손주 돌본다는데 그게 뭐? 그리고 이 나이에 사부인도 하는 걸 나라고 못하겠냐? 애초에 너희들이 처음부터 부탁한 사람은 나였잖아. 생각해봐도 나만한 사람 없으니까 그런 아쉬운 소리를 꺼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야기 나누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돌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애는 내가 돌볼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주면 된다. 여유 있으면 더 줘도 좋고. 절대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룰루랄라하며 아기 돌보기에 바빴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저는 뜻대로 하시라며 아이를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저희 부부의 발등을 찍고 말았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안꼴이 왜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엉망진창이 된 집안꼴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나미가 우리 집에 지나갔나 싶었어요. 아이고 얘, 너 마침 잘 왔다. 얼른 애 좀 안아라. 어머니는 저를 보자 구세주를 본 듯 반가워하시며 안고 있던 아기를 제게 넘겼습니다. 아이고, 손목이고 허리고 아파 죽겠네 그냥. 뭔 놈의 애가 온종일 울어 그래. 힘들어서 좀 눕혀두면 그 살을 못 참고 찡얼대는데 달래느라 죽는 줄 알았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처럼 좋아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죠. 거실이며 부엌이며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싹 해놓아도 어머니 손만 닿았다면 다 흐트러져 있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애도 돌봐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수시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우냐? 아까부터 울어제끼는데 뭘 해도 왜 우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참, 이거 분유 얼마큼 먹어야 한다고 했더라? 그리고 너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되도록 야근하지 말고 끝나면 잽싸게 집으로 와라. 틈만 나면 전화기는 계속 울려댔습니다. 힘들어 죽겠으니 퇴근 언제 하냐며 빨리 집에 오라는 연락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러는 통에 저는 제대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제게 미안해 했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지낼 것 같아. 어머님이 하도 막무가내로 본인이 하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계속 친정엄마한테 맡겼지. 우리 엄마 있을 때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살림 잘하시는 거. 애 돌보는 것만 부탁드렸지만 틈틈이 살림도 도와주셔서 내가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오신 후로는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예전부터 살림을 잘 못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 힘들면 그만하셔도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시네. 아무튼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그 뒤로 남편이 어머니께 이런 상황을 잘 말씀드린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는 매일매일 전화해서 절 못 살게 구셨고 출근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제 퇴근하냐면 난리치셨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힘들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100만 원 때문에 계속 고집 부리셨습니다. 하루는 기절초풍한 적이 있었어요. 예, 나 지금 네 회사 미치거든? 얼른 좀 내려와 봐라. 네? 우리 회사에 오셨다고요? 한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회사 로비에 찾아왔다는 시어머니. 연락받고 놀라서 부랴부랴 내려가 보니 세상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글쎄 회사 떠나가게 울고 있는 애를 포대기로 업어서 달래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저는 누가 볼까봐 잽싸게 뛰어가서 어머니와 애를 데리고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말도 없이 여긴 무슨 일이세요? 애가 이렇게 우는데 집에 계시지. 어떻게 집에 있어? 이렇게 울어 제끼는데. 하도 징그럽게 울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엄마인데 너한테 오면 좀 덜할까 싶어서 왔지. 아유 허리야. 예,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좀 받아라. 어머니는 잽싸게 포대기를 풀어서 저한테 애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를 받아 안았고요. 아니, 그렇다고 회사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일해야 하는데. 지금도 겨우 시간 내서 나온 거예요. 곧 들어가 봐야 한다고요. 뭐? 아이, 뭔 놈의 회사가 잠깐도 못 쉬어. 주야장천 일만 시켜서 월급 뭐 얼마나 준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애 좀 보고 들어가.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긴 엄연히 직장이에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요. 그래? 그러면 애 데리고 들어가서 일해라. 나는 여기 근처에서 마사지 좀 받으면서 쉬고 있을 테니까. 옆에 애 눕혀놓고 조금만 일해도 되잖아. 그건 괜찮지?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저 그러다 잘려요. 여기 저 말고 일하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애 울기라도 해봐요. 그러지 마시고 얼른 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회사에는 절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저는 안고 있던 아기를 다시 어머니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애를 받아들었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얼른 회사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 소리쳤지만 그냥 무시하고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 저는 하루하루 예민함의 끝을 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길이야. 우리 엄마 쓰러졌어.
뭐 어머님이? 아니 어쩌다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우선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알 것 같아.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니는 좀 어떠셔? 괜찮대? 검사는 해봤어? 방금 의사랑 이야기 나눴어. 우리 엄마 과로래. 그동안 무리하셔서 쓰러지신 거고 지금 영양제 맞고 한숨 푹 주무시네. 거기다 관절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조심해야 한다더라. 하여간 내가 우리 엄마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작에 그만하라고 할 때 말 들으시지. 뭐하러 고집 피워서 이 사단을 만드시는지. 내가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전부터 좋지 않던 관절에 더 무리가 가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어머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고 시아버님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며 한 소리 하셨어요. 이놈의 여편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살림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뭔 애를 대신 봐주겠다고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꼴 좋다. 우리 나이에는 몸이 곧 재산인데 괜히 애들 걱정하게 하고 아무튼 애 돌보는 거 그만하고 그냥 집에서 재활치료나 하면서 쉬어. 아버님은 어머님이 돈 때문에 무리하신 걸 모르셨지만 어쨌거나 쓰러지고 관절 상태까지 나빠지니 뭐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부축을 받고 소파에 앉으시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 먹고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 잘 들어. 나 이제 애 돌봐주는 일 못하겠다. 돈이고 뭐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젊어서 어찌어찌 못 모르고 키웠는데 이 나이 돼서 애 돌보려니 여간 곤혹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야. 거기다 내 시간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애만 보면서 지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 이러다 죽어라. 애만 돌보다가 옥황상제 만나겠어. 나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다시 네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시어머니는 결국 엉엉 울며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과 저는 서로 웃음을 꼭 참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힘들었지만 상황이 참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께 다시 부탁드렸고 엄마는 흔쾌히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시니 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어쩌다 시어머니께서 집에 찾아오셨는데 애 돌보고 있는 친정엄마를 보고는 존경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사부인,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던데 어떻게 이걸 몇 달씩 하실 수 있으세요? 제 이야기 들으셨죠? 저는 손목이고 허리고 나만하질 않았거든요. 사부인도 이팔 청춘이 아니니까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어머 참, 내 정신 좀 봐. 사부인, 이것 좀 드세요. 이게 우리 나이에 꼭 먹어줘야 하는 거래요. 뼈에 그렇게 좋다나 뭐라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집에 손자를 보러 오기보다는 친정엄마를 응원하러 오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실 때면 간식이라고 맛있는 먹거리를 사오시거나 영양제를 선물로 주셨어요. 엄마는 매번 받기 미안해하셨지만 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며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엄마를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잘 가다가 어머니께서 친정엄마와 용돈 이야기를 쏙닥거리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또 용돈 타령하시려고 슬슬 시동 거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너희 지금까지 월 100만 원씩 들이냐? 이것들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나이 먹고 몸이 부서져라 생고생하고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 너희들은 젊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 나이 돼봐.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어. 삐그덕거리는 몸으로 애 안고 둘러엎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하여튼 100만 원은 너무 적어. 이참에 조금 더 챙겨드려라.
어머니를 오해했던 우리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빵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 은근히 귀여우신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역지사지 되고 나서 완전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현재는 제가 육아휴직을 써서 더 이상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시지 않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엄마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때 일을 기점으로 두 분이 많이 친해지셨고 서로 선물도 자주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참 다행이에요. 저희 부부에게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때 이야기를 꺼낼 듯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와 관련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